어떤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답은 요거 들어서 ETF다. 다 좋아. 압축해서 볼 수 있다면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순수 인공지능. 핵심 기업의 비중이 있는데 ETF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 AI 연작 시리즈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선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AI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연작 시리즈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보고서로도 사실 소개를 드렸고 근데 이 AI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 시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한 거죠. 누구한테 어떤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 서비스들도 막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서비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윤선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나요? 우선 뭐 제가 ETF를 담당을 하고 있기도 네. 하지만 역시나 정답은 이제 돌고 돌아서 ETF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네, 저희가 드릴 수 너무 있을 것 같고요. 답정 너였나요? 그렇죠. 네, 너무 정해놓고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이 ETF 관련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일단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이 산업 전체 파이는 분명히 증가할 네. 거다라는 부분이 누구나 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좀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있는 표, 이것은 이제 이 기술 수용 곡선에 이 각종 테마들을 좀 적용을 시킨 네.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은 역시나 조기 수용자 단계.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퍼져나가지 않은 단계고, 네. 일단 산업 전체 파이 자체는 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도 기업이 계속해서 바뀌죠. 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알파벳이 굉장히 좀 선도적일 것 같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치고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진출, 여기서 진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그렇죠. 문제도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로 확 치고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초기 산업의 특성상 ETF를 통한 접근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산업 자체가 발전할 것은 오케이. 하지만 누가 여길 주도할지는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잘 고르면 당연히 그게 이제 가장 좋겠지만 네, 가장 좋겠죠. 네.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 확실하게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포인트, 성장하는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ETF가 AI에 투자하기엔 용이한 비클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ETF의 종류, 인공지능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이 각종 이제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ETF들 좀 추려봤어요. 지금 네. 이제 화면에서 이제 같이 보실 이 ETF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ETF들이고요. 보시면 이 순수 AI, 순수하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접근하는 것 외에도 네.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타 팩터로 좀 추가로 이제 결합된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접근 방법을 정리해 보면 네. 첫 번째가 이 순수하게 이제 인공지능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다음에 네. 인공지능 더하기 기타, 뭐 대표적인 게 좀 로봇이 될 거고요. 네. 좀 운용자산 큰 ETF들 좀 살펴보면 이 로봇이랑 좀 결합된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는 이 관련 기반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이런 ETF들도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핵심 기업들, 네. 핵심 기업들이 좀 편입 비중이 좀 높게 잡혀 있는 ETF들 통해서도 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운용자산이 큰 ETF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로봇 혹은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랑 좀 결합된 ETF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도 뭐 홍콩이라든가 일본 이런 쪽도 살펴보면 해당 국내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좀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장표 하나만 보면 이 ETF,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ETF에 사실 거의 대부분을 제가 보기엔 여기다 넣어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 네, 이 인공지능 생태계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 분류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ETF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조망하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줄로 또 나눠져 있는 거랑 또 맵으로 또 보는 거랑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제가 맵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또 화면 바로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하드웨어,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라든가 인프라, 혹은 이제 좀 넘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들까지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련된 것들. 네. 그래서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데이터의 어떤 보유 그리고 처리 이런 것들 관련된 ETF들 역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로봇,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헬스케어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좀 관련된 ETF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 기업들이 거의 대표적이긴 하지만 어떤 중국이라든가 혹은 일본에서도 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국가별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뭐 개별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AI 관련된 ETF들 통해서도 또 역시나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AI가 사실 하나의 그냥 단일 테마라기보다는 모든 산업의 코파일럿,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신 이런 서비스 단에서도 AI가 요소 들어가서 이 발전을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라는 네. 전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 영역까지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약간의 TMI이긴 한데 이 AI 테마랑 로봇이랑 연관된 ETF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상하실 건데 향후에는 하드웨어, 로봇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두뇌의 역할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네. 이게 당연히 연관돼서 예를 들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랑 굉장히 좀 밀접한 네. 관계가 있죠.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 효율을 좀 꾀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이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까라는 부분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이 인공지능이 접합되면서 산업의 어떤 효율화라든가 어떤 자동화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목이 안 될 수가 없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관 ETF로서 네. 이 로봇이 가장 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좀 더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미국 반도체. 그래서 SOXS라든가 뭐 SMH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좀 굉장히 좀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ETF가 네.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개별 국가별로도 굉장히 좀 반도체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한국은 사실 굉장히 반도체의 진심인 나라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품 라인업별로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 혹은 이 어떤 제품 고도화라든가 뭐 개별 기업별로 이 산업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맞춤화해서 이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TSMC 맞습니다. 이런 네. 파운드리 업체인데, 뭐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이 TSMC고, 이 TSMC 밸류체인 관련된 ETF도 역시나 이제 국내에 또 세분화돼서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산업 자체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핵심 기업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ETF들, 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ETF들 가져가면 그것도 역시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ETF 투자의 팁 같은 그렇죠. 거죠. 일종의 네. 팁이죠.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 ETF가 상장은 되어 있지만 운용자산이 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런 핵심 종목 비중이 좀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ETF들, 대표적인 게 뭐 미국 테크 탑10이라든가 혹은 네. 뭐 팡플러스 관련된 ETF들도 이제 국내에 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뭐 연금 계좌를 통해서 뭐 접근한다라든가 했을 때 좀 더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보여주신 내용으로 일단 만약에 다 이걸 또 ETF를 포트폴리오 꾸려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전 AI 관련된 건 막 나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저희는 항상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다 좋아. 하지만 나는 기회비용이 중요한 사람이고 라고 할 때 좀 압축해서 볼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래도 좀 더 유망해 보이는지라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질문인가요?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순수 인공지능 관련된 거 좀 발라서 좀 가져가는 ETF, 네. 그다음에 반도체, 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국내에 상장된 것 중에 이 핵심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편입되어 있는 것, 어떤 것 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순수 인공지능 관련된 ETF로는 이 AIQ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네. AI 기술 테마 ETF고요. 지금 이제 편입 상위 ETF 좀 보시게 되면 뭐 메타 플랫폼스라든가 혹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용 자산이 한 2천억 가까이 규모가 돼요. 그래도 좀 되네요. 네.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게 SMH 티커를 가진 이 미국 상장 반도체 ETF.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반도체라고 하면 미국 상장 반도체 ETF에 가장 좀 더 저 잘 알고 있는 건 SOXX가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편입 기업의 비중에 좀 차이가 있는데 뭐 SOX랑 다음에 SMH 둘 중에 이제 SMH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된 건 이 SMH 내에 TSMC 비중이 좀 굉장히 높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SOXX 같은 경우는 이제 1% 미만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SMH는 지금 약 10%좀 넘는 비중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별 기업별로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맞춤형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파운드리. 그리고 그쵸, 파운드리 관련해서 맞습니다. 1위 기업이 TSMC다 보니까 이 TSMC 비중이 좀 높은 SMH를 좀 우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게 됐고요. 네. 운용 자산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한 9조 8천억 정도 되는 엄청 크네요. 굉장히 큰 네. ETF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접근했을 때 좀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게 이제 SMH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은 이 국내에서 이 SMH랑 가장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ETF도 역시나 좀 상장이 되어 있고 네. 혹시나 나는 좀 미국 관련된 거 위주로 좀 더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SOXX로 가져가면서 국내에 또 역시나 이제 TSMC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조합을 통해서도 통해서? 그렇죠. 네. 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전략을 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 미국 테크 탑10 지금 편입 기업들 좀 다시 보시게 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 핵심 기업들의 비중이 좀 굉장히 높게 편입이 네. 좀 엔비디아도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이 엔비디아도 높네요. 그렇죠. 네. 8% 정도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운용 자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핵심 기업 사실 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 퓨어 플레이어에 주로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산업에서도 아직까지는 AI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매출 단위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저는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들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을 해주신 이 핵심 기업의 비중이 높은 ETF가 좀 계속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렇죠. 움직임들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첨언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 이어서 좀 계속 말씀드리면 결국 이 AI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막대한 비용들을 감당하고 발전시키고 기존에 있던 전방 산업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은 이 돌고 돌아서 이 핵심 기업들로 그쵸. 좀 귀결이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계속 좀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테크 탑10이라든가 팡플러스 이런 기업 ETF들이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고 혹시나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것들로 좀 집중해 좀 더 이제 관심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TSMC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제 관심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윤 선생님 만나 뵙고 ETF에 대한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AI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네요 라고 제목을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ETF로 AI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AI 시장은 아직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라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산업 자체는 크겠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시장을 저희는 ETF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